안녕하세요. 네,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금요일장 같죠? 금요일장 같은데 오늘 잠깐 이렇게 보자면은 미국이 어제 무너졌습니다. 뭐 개파락으로 무너진 건 아니고요. 뭐야 갑자기 전화가 오냐? 뭔 광고 전화가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장 무너졌죠? 스무스하게 가다가 스무스하게 가다가 그냥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뭐 큰 0.02, 그러니까 종가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종가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긴 했는데 뭐 미국장은 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식으로 좀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박스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여기서 뭐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여기를 깨든가 여기를 깨서 내려가든가 여기를 깨서 올라가든가 이때 외에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그랬죠. 예. 뭐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근데 보통은 제가 얘기했죠. 20선을 돌파했다가 20선을 깨고 다시 20선을 올라가도 이 20선을 뚫기는 힘들다. 뚫기는 힘들고 살짝 뚫더라도 다시 무너진다. 그 얘기를 했죠. 첫 번째 20선을 돌파했다가 깼다가 올라갈 때는 두 번째에서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리를 제가 얘기했죠. 왜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돌파를 했다가 깨버리면 첫 번째 첫 번째 깬 다음에 올라갈 때는 여기서 무너진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오른쪽이 낮은 쌍바닥이고 뭐 높은 오른쪽이 이제 높은 쌍바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제 지금 모양이 지금 돌파 깨고 다시 20선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못했죠. 이것은 제가 못한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때는 못할 거라고. 이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이 좀 높은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정석인데 올라간다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지수는 예측만 하는 거지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나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장이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뭐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내가 뭐 단타를 하는 사람이라 걱정은 안 하지만 왜 이걸 걱정 이게 왜 계속 여기서 이제 한번 꺾었으면 좋았는데 여기서라도 꺾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지수가 올라가는 게 어? 무리라는 얘기를 하냐. 여기서 내려가든 여기서 내려가든 여기서 내려가든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척하다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척하다 이렇게 내려가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지지만 했다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지지했다가 이렇게 내려가 하는 이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이렇게 왕창 내려가는 날만 피해서 단타라도 치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밑에 120선을 뚫자마자 살짝 내려오는 거는 한 요 정도뿐이 안 내려와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와요. 여기서 내려올 때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막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면 뭐가 문제냐면 내려오는 게 갭을 이렇게 떴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종가에서 종가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파락으로 개파락으로 개파 이렇게 무너질까 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막 이 갭이 거의 한 0.5 막 1%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 1%가 넘는 식으로 마이너스 막 1.5 이런 식으로 막 될까 봐.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다른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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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거하고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하고 내려가긴 내려가되 내려갔다가 여기 종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뭐 좀 개파락을 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아니면 하루 정도 지지하고 또 내려가든가 이것과 여기서 아예 그냥 내리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봉이 꽤 되죠. 몇 개 되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기는 봉 세 개만에 그냥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야. 빵빵빵 떨어지는 거야. 빠져나올 길도 없는 거야. 그날 여기서 끝났는데 그 다음날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날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날 여기서 시작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높으면 높아질수록 제가 이제 그런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경상이고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중상이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어버린다. 거의 뭐 이게 시체라도 찾겠냐 여기서 떨어지면은 그 얘기했죠. 내려가는 그래서 내가 뭐 역학적인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굴르는 거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많이 다치는 거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죽냐 사냐 문제고 아예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서 시체도 못 찾냐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라고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라고. 어이 뭐야 이거.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뭐 이제 개파락으로 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내 말이 맞죠 뭐 이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하락이 올죠. 오늘 이제 첫 번째 날로 규정을 지을 수 있는 날이라는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기정사실이죠.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1.56에서 어쨌거나 마이너스 2.5 2.5%에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기분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봉 3개만에 하나 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20선까지 이렇게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 왜냐면 그러면 여기서 다 인버스 사가지고 다 인버 아니면 내 말 듣고 요런 데서 인버스 사다 모은 사람들 따지면 이게 프로테이지 몇 프로야? 이렇게 먹으면 10.98, 한 4일 만에 뭐 인버스 10.98이면 곱하기 2, 뭐 25670 그런 거 샀으면 뭐 20% 먹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지수라는 건 뭐 이제 예측만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내 개파락으로 왕창 떨어진 날이 거의 없었는데 이것도 개파락으로 떨어진 건 아니죠. 0.38 갭 떴다가 2%로 무너진 날이 하루 있지만 이제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진 날은 없었죠.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분봉으로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날이었어요. 이게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서 종가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후반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든가 후반에 더 올라가든가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도 될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꽤 많이 먹는 날이죠. 마이너스 2%에서 종가까지 갔으면. 근데 오늘 애석하게 꼭 삽으로 푹푹 떠서 올라가는 날 마냥 그런 날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을 했지만 끝내는 무너졌습니다. 예. 여기 최저 여기 쌍바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고 뭐야 여기서 이렇게 쓰리바닥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보시죠 이렇게 삼각지지를 해서 여기서 지지발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뻔도 했는데 그냥 깨버렸습니다. 깨서 그냥 막 지속적으로 막 왕창 하락은 안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무너졌습니다.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많이 무너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원래 금요일이라 아침장만 조금 뭐 아이고 아침장만 좀 보고 오후장은 별 볼 없는 장이 통계적으로 많은 날이니까 금요일 날이니까 가뜩이나 금요일이니까 뭐 오후에 제가 이제 9시에서 10시 지나서 요때 잠깐 치고 요 이후 거는 관망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어제 그 얘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구라를 안 치는 선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무너질 거에서 무너지는 거야 하는 느낌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무너지다 보니까 뭐 트릭을 이렇게 많이 안 쓰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예. 트릭을 많이 쓰고 무너지진 않았어요. 오늘 지수는 일단 그렇다. 뭐 어쨌거나 제가 어제 방송 끝날 때 뭐 금요일장 얘기하면서 얘기했고 또 요 근래 지수가 제가 계속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니까 무너질 만한 타이밍을
여기서 놓치고요, 여기서 놓치고요, 여기서 놓치는 거 보니까 이런 데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개파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하루가 이제 첫 번째 하루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막아주는 경우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날 바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막든가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막는 게 아니면 갭 떠서 또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시작이야. 다시 시작인데 이게 연속성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이 하루를 보란 듯이 그냥 무시하고 다음 날부터 올라가느냐 아니면 횡보를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렇게 박스식으로 요기와 요기를 박스식으로 또 가느냐 이거는 이제 뭐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거나 무너질 만한 때를 너무 지나서 올라가다가 제가 왜 안 무너질까요? 궁금하네요. 계속 올라가네요. 무너질 때가 됐는데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냥 조금씩 좀 지수가 조정 개념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종가 이것도 아니고요. 종가 이것도 아니고 아예 종가 개파락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오늘이 첫날이 나온 건지 아닌지 이제 월요일부터 보면 알겠죠. 상승률 상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물류조선은 관계 없고요. 뭐 가봤자 이거 하나 갔는데 120선 살짝 넘어서 삼형이인시 철강주도 뭐 크게 간 건 없어요. 이구산업이 물량 받고 양봉의 머리 1차, 2차인데 양봉의 머리까지 가고 2차는 안 갔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이제 차트를 조금 이제 여 매물대 애들을 아마 이런 느낌으로 좀 가나 본데 이렇게 가려고 가나 본데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죠.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르죠.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빠르고요. 아마 이렇게 물량 받고 요서 한번 또 받았으니까 한 이쯤에서 아마 가지 않을까. 이쯤에서 가도 요렇게 갈 겁니다. 예. 요런 식으로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여긴 좀 그렇고요. 거기는 치면 안 되겠네. 여기 120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위에서 한번 물량 받았고요. 개미도 한번 털었고 중간에서 한번 물량 받았고 중간에서 한번 더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여기 곽초룡 자리 비슷하게 여기와 여기를 뚫는 날.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차트를 얘네가 어떻게 만드냐면 밑에서도 한번 받고요. 올라가면서 받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꺾어서 도달됐다가 위에서 지지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내려왔다가 요즘 컨셉은 또 이게 많아요. 아예 내려와. 전고점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저 뒤에서 원, 투, 쓰리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뭐 여기를 막 돌파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많습니다. 막 여기까지 여기 매물대 여기까지 이렇게 작전하는 경우 요즘은 요게 이제 트렌드인가 봐요. 요즘은 좀 그런 종목이 몇 종목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하나 봤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철강주는 게 하나, 건설주 관계 없고요. 로봇주 티라유텍이 앞에 물량받은 거 하나 있으니까 이게 몇 프로야? 21%. 그럼 저 같으면 목표가 여기죠. 1차, 그다음에 2차 여기, 그죠? 매물대 몇 개 있죠. 근데 1차가 벌써 21%, 2차가 26%면 당연히 상한가 후보죠. 근데 상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좀 약하게 들어갔어요. 상을 세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막 깨지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쁜 편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럭저럭 이렇게 막 밑에서 있다가 종가에 틱 하고 올라간 거 이것보다는 이건 오히려 낫습니다. 이게 주포 애들이 여기서 다 털어먹은 거야. 팔아서 챙기고 그러니까 막은 듯 하다가 팔아서 또 챙기고 또 막은 듯 하다가 팔아서 챙기고 비싸게 좀 부분적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도 어, 내일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 날이나 되면 여기까지 공간이 있죠. 38%. 밑에서 긁어서 8%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8% 위에서 갭 떠서 뭐 여기까지 가든가 공간은 여기까지 있네요. 한 15% 정도 공간은 보입니다. 밑에서 긁어서 올라가면은 올라갔다가 8% 9%에서 닿았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버티다가 슈팅해서 15%까지 가고 무너지든가 할 테고요. 밑에서 긁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위에서 뚫으려고 그러면 여기 8% 이상에서 갭을 떠서 8%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 15%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별로 먹을 게 없는 장이고요. 아니면 그냥 한 방에 15%에서 여기 8%나 15%에서 그냥 갭으로 이렇게 무너지든가. 안 보이시죠? 이렇게 8%나 15%에서 갭으로 이렇게 무너질 확률도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기가 8%가 있으니까 밑에서 겨 올라가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점프해서 다시 이제 슈팅해서 요 15%까지 갈 확률이 있습니다. 보통 저 정도 상 느낌이면 예전 같으면 한 15% 가기에는 충분한 상을 간 자리입니다. 왜냐면 종가상도 아니고 중간중간 풀렸다 뿐이지. 그래도 에지간히 여기 풀렸다 뿐이지 에지간히 갔으니까요. 29.9 29.9 29.9 뭐 중간에 이제 풀린 건 안 보입니다만 29.9 29.9 중간에 풀린 건 근데 요게 단가본데 요게 풀리고 요게 풀리고 요게 단가본데 그게 아주 나쁘진 않네요. 예. 15%까지는 넉넉하게 갈 차트인데 요즘 하도 종가에 올라간 놈도 다음날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강상으로 간 놈도 다음날 이렇게 뜰 줄 알았더니 다음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꺾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즘은 좀 상한가 매매가 좀 재미가 없겠어요. 예상 외로. 그래서 얘도 이제 테라유텍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앞에 물량 받은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거 17%를 뛰어넘겠다. 그럼 다음 매물 때 여기죠. 여기 양봉머리 여기죠. 여기도 있고요. 치매머리도 있고 다음 매물대까지 정확하게 24% 갔죠. 예.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 로봇주들이 그래도 꽤 릴 로보틱스도 이건 뭐야 왜 그린 거야? 앞에 그 앞에 요 양봉 얘도 차트가 비슷하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묶고 더블로 가자리죠. 하나 둘 셋. 그래서 되게 많이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1% 그럼 최소한 22%는 가지 않겠냐 최소한 20% 여기 매물대 가뜩이나 또 있죠 여기 요렇게 있어요. 양봉머리 치매머리 뭐 치매머리 있긴 있는데 뭐 가다가 말았습니다. 얘가 대장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한번 은근히 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얘 같은 경우는 요 기간만큼 여기 물량을 이렇게 받아서 털고 위 올라가면서도 받았어요. 여기서 가도 이상할 건 없는데 한 번 또 쉬죠. 그러면 이 정도 기간과 이 정도 기간 비슷할 때 꼭 여기란 얘기는 아니지만 요 부분에서 이제 한번 슈팅하는 날 세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내일 바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얘는 한번 쉬어야 됩니다. 얘는 한번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내일 바로 올라가지 않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쭉 늘어졌다가 어느 정도 요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해요. 보면 그러면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올려서도 받고 뒤에서 올라갈 만하죠. 그러면 한 시즌 미션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근데 얘가 이제 이것저것 따질 게 이렇게 많은 애가 아니에요. 이게 신규주다 보니까 2022년도라 많은 애가 아니라서 이건 제가 제일 베스트로 다음날 바로 가든가 한 타임 지나서 가든가 이거는 베스트로 본 거고요. 그냥 신규주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그냥 무너져도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와도 할 수 없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그 세계가 이제 여기 증권 세계니까 불가능이 없잖아요. 에너지 강원 에너지가 하루 운봉이 나오더니 심지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60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마이너스 4.60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얘가 거의 몇 프로를 간 거야. 이게 참 웃긴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면 37%로 올라간 거예요. 37%. 0%에서 간 게 아니라 0%에서 간 게 아니라 요 마이너스 여기서 0%가 아니라 마이너스 4%에서 갔으니까요. 이게 지금 37% 올라간 겁니다. 30%가 상한가인데 37% 올라간 거예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강원에너지가 갔는데 얘만 혼자 삐죽하게 올라간 거 보면은 강원에너지가 말 그대로 강원에너지인데
강원 에너지주로 간 게 아닌가? 얘하고 얘 대한그린파워 얘만 가고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는데 동국산업도 뭐 그냥 별 볼 일 없고요. 화학주 중에 LTC가 상승을 크게 했네요. 27%. 근데 이 신규주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신규주가 아니구나. LTC 상승을 많이 했네요. 딱 이거 뭐 같죠? 여기 걸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슈팅. 근데 중간중간 보면 나름 어, 나름 확철용 자리가 있죠. 나름 물량을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많이 받았죠. 침이 많아요. 생각보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니까 최소한 20%는 간다는 얘기죠. 근데 20%대의 매물대가 여기 있긴 있죠. 20%대 매물대 여기 21% 20% 여기 매물대 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 꼭대기까지 쫙 꼭대기까지 25%까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화학주 아까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에코플라스틱이 꽤 아이씨. 내가 이거 내일 한번 이거 뭐 보시죠. 이게 예전에 제가 이만큼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그땐 안 간다고 해서 그랬는데 뭐야 이게 너 이게 끝내는 갔죠. 제가 어제 이거 얘기했었죠. 와 얘네들 살벌하게 하는 거 봐라.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아서 제가 어제 방송으로는 원래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안 갔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은 거 치면 여기서 갔어도 여기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갔어도 이상할 건 없는데 보통 이 매물대에 있는 물량을 받아서 갈 때에는 여기가 첫 번째니까 근데 물량만 받고 내려갔어요. 첫 번째는 물량만 받고 갔어요. 그래서 매물대를 갈 때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안 가면 두 번째 대부분 가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안 가면 대부분 세 번째는 갑니다. 제가 내일 이거 가는지 안 가는지 유심히 보겠습니다. 얘가 상승을 한다면 제가 이걸 보겠죠 그랬는데 지금은 2.90이니까 저 크게 상승한 퍼센테이지에서 빠져 있는데 얘 오늘 몇 프로까지 보세요. 19% 갔어요. 19%.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가 여기까지 목표가가 가겠냐 그랬는데 제가 여기 침 대가리 여기나 여기까지 간다고 그랬죠. 1차 갔잖아요. 18%, 2차 20%. 네, 18%는 넘고 20%는 한 19% 간다고 그죠. 19.35 갔죠?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증권 세계가 불가능도 없어요. 근데 불가능도 없는데 대개 보면 이 차트쟁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있다니까.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쉬었다가 갔으면 만약에 이게 뭐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근거를 제가 댈 수가 없으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여기서 물량 받아서 여기서 쐈어요. 그럼 여기서는 불투명이야. 여기서는 물량만 받고 여기 높이에 이거 이하에 이렇게 물량만 요렇게 받고 돌파는 안 하고 요렇게만 받고 아니면 침으로 요렇게 하고 아니면 봉으로 요렇게 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내려갔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물량을 요만큼까지만 이 탑까지는 안 받고 요만큼만 받았다가 바로 갑니다. 바로 하루 이틀 쉬는 척 하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파할 때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갔겠죠. 여기까지 여기나 여기 2차까지 충분히 갔겠죠. 요렇게나 요렇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물량을 여기서 매물대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 갈 수 있었는데 한 번 쉬었어요. 보통 이렇게 1, 2, 3, 세 번째 기회가 된다면 매물대를 여기서 사실 요거는 빼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가면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바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엄청난 길이만큼 막 진짜 뭐 제가 그 매물대 얘기했죠. 여기서 이렇게 매물을 짧게 받으면 여기가 길고 여기서 길게 가다 해서 매물 받으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여기 슈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길면 여기가 짧고 이게 짧으면 여기가 길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짧은지 길은지 티가 안 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엇비슷하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갔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자고 봤으면 제가 이때 에코플라스틱 방송 이날 이날 방송한 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얘 마음만 먹으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날 언제라고 그랬냐?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돼 있을 때 얘네가요. 아니 하루 더 가야 되는구나. 요렇게 저 음봉 나오기 전까지 얘네가 마음 먹으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가는 건데 갈지 안 갈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안 갔어. 그러면 그 다음번이니까 여기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안 갔기 때문에 여기서 간다고. 갈 수도 있다고. 간다고까지 말을 못하지. 갈 수 있다고. 보통은 매물대에서 이 매물대보다 낮은 곳에서 물량을 받고요. 좀 높은 데서 한번 물량을 받아요.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 다음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가 오늘 이렇게 침을 만들었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갭떠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도 여기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레몬인가처럼 레몬 보고 제가 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니 전부터 같이 올라갔죠 그랬잖아요. 드물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애 같아요. 얘가 그냥 이러고 말 애가 아니고 얘가 좀 한다면 하는 애 같아. 이런 거를 만들기를 좋아하는 애인 거 보니까 어, 야 이거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간다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보통 상승한 거에 야 상승한 거에 반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반 밑에 여기 이상하게 우연히 일치 치고 녀서 물량을 받은 셈이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얘가 최고 세게 갈 때가 얘네들을 다 넘을 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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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를 넘을 때 엄청 세게 한번 날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지금은 이제 장이 무너지네 많이 하는 시즌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한 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장기적으로 옛날에 작전도 크게 한번 해봤고 저 저 해본 놈이 잘한다고 응? 저 작전도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안다고 그죠?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얘기다 그 얘기 나온 거야? 식료품 사료는 지지만 다 했네요. 조림 비료 제지도 뭐 별거 없고요. 기계주 중에 EM 플러스가 그나마 간 것 같지도 않지만 이게 최대 많이 간 놈이 EM 플러스. 바이오 중에 리코바이오메드가 점상을 갔네요. 내려가다 기분 한번 낸 겁니다. 그 이상 없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60%, 48%니까 120 밑에 꿈은 120인데 어쨌거나 점상으로 갔죠. 그럼 내일 뭐 120까지 가면 아니 차트를 좀 봐야 너무 성의 없게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120까지 가면은 매물대가 여기 양봉머리들 몇 개 있죠. 칼 공간이 있네요. 오늘 가뜩이나 점상으로 갔으니까 단일가 거리가 왜 이래. 근데 뭐 별볼일 이런 거는 이제 뭐 크게 관여하지 마시고요. 걔 말고는 대한 그린 파워가 그냥 기분 한번 냈네요. 정고점까지 기분 한번 냈는데 요 침, 요 침이 몇이야? 고가 517원. 근데 요 다음에 양봉머리가 종가가 519원, 519원까지 맞죠? 이게 단 것 같지만 아슬아슬하게 안 닿았어요. 앞에 뛰어넘으려고 하는 침에 다음 그 양봉의 머리 얘가 목표가죠. 1차, 2차인데 2차는 안 갔습니다. 안 갔고 에코플라스틱에서 너무 열을 내가지고 바이오 저번에 제가 쉽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봤는데 좀 모험스럽지만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랬는데 안 가길래 야 저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안 가면은 이 새끼 아까울 텐데 그랬더니 역시 다음번에 가네. 석경 에이티가 그냥 무너졌네요. 상 갔다가 무너졌습니다.
연상인데 그냥 무너져 버리네. 연상 딱 들어가고 쫙 무너졌나 본데 틱 하고 그냥 무너졌네요. 아, 우연의 일치 같지만 여기와 여기에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요 밑에서 보면 여기하고 여기에 절반이 어디죠? 한 요쯤 되나요? 여기서 뭔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내려가 버렸네요.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요 모가지까지는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지만 해서 이렇게 모가지까지는 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쪼르르 내려가 버렸네. 지수가 밀려서 그랬나 보죠. 얘가 이렇게 그래도 여기까지는 갈만 했는데 다시 여기까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만 했는데 지지하는 척 하다가 올라갈만 했는데 이상하게 안 갔네요. 예. 뭔가 그러니까 무너질 때는 대부분 이렇게 무너집니다. 예. 올라갈 때도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슈팅하고 가운데 지지하고 가운데까지 이게 조정하고 슈팅하고 조정하고 조정이 반이라고 그래서 조정 상승한 거에 반만큼 올라왔다가 지지 조금 하다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얘가 그 전날 강상으로 어떻게 갔나? 강상이었는데. 야 그렇다고 저렇게 강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갭이 딱 떴는데 그냥 확 무너져 버리네요. 강상이 하여튼 어쨌거나 팔았어도 20 몇 프로 갭 떠서 아이고 20 몇 프로 갭 떠서 판 셈이니까 예. 상 들어가신 분들은 상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던지는 게 맞았죠. 여기서 던지는 게 하여튼 20선 깨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20선 요거 있잖아요. 파란 거 20선 요거 깰 때 버리면 최소한 본전은 해요. 21%에서 팔았으면 80점 이상 점수는 받은 겁니다. 중상위권은 하는 거예요. 제약주 없죠. 매지온 하나 비리비리 했고 제약에서도 전기차에서도 TCC 스틸이 상승 좋은데 좋은데요.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 찍으면서 120선도 돌파했고 20선도 상승으로 바꿨고 그러면 120선도 지금 슬슬 꼬리가 따라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꼬리가 조금 요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얘 한번 내려와서 요 정도에서 20선을 지지하면 요런 데서 이제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이게 스윙으로서도 이게 좀 뭐 성격상 뭐 조급해서 못 잡는 것도 있지만 이평선에서 이렇게 너무 올라간 거는 또 잡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건 타이밍이 스윙상으로는 좀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스윙으로 잡으려면 여기서 잡았어야 돼요. 여기서 20선까지 그나마 가까울 때 60이 가운데 있고 120과 20이 좀 가까울 때 여기서는 좀 애매하죠. 이거는 지지를 정확하게 했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첫 번째 보통 제가 20선을 첫 번째 돌파하면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갔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20선을 깨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좀 크게 확대할게요. 아까 제가 뭐 보면서 얘기했잖아. 지수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20선을 여기서 돌파를 했죠.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쭉 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스윙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스윙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선을 여기서 깼죠. 20선을 깼어요. 그러면 깨고 올라갈 때 여기서 돌파를 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항상 지수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20선을 깬 다음에 그 다음번 20선을 맞이할 때 20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뭐야. 20선이 상방향으로 돼 있을 때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20선이 약간 밑으로 향하고 있죠. 이렇게 밑으로 여기. 하락하는 120은 20선을 깬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갈 때 하락하는 120선을 만나면 보통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이렇게 상승하는 20선은 20선을 깬 다음에 20선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원리가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이럴 때는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깼다. 두 번째
돌파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상승하고 있는 20선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는 20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맞고 첫 번째 그 돌파선에서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삼각지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쌍바닥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승할 때는 요 모양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는 줄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이평선이요. 이제 여담으로 이제 아니, 여담이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이평선이 요렇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밑에서 계속 까불고 있었어. 그러다가 요쯤에서 쑥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어요. 또 한번 쑥, 야, 한다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20선이 이제 이 새끼 자꾸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네. 그 이렇게 평평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꾸 위로 까불고 내려오고, 아이고, 까불고 내려오고, 까불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평평하게 엇비슷하게 횡보로 갑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도 계속 하락선이겠죠. 확 위로 올라간 게 아니니까. 근데 당일날 이렇게 슛이 나오잖아요. 당일날. 그러면 이평선이 아직까지도 밑으로 향해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돼서 여기서 까불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평선이 그 당일날까지는 하방으로 잡혀 있지만 그 다음 날 차트가 아직 장이 개시도 안 됐잖아요. 9시 돼서 개시 된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아니면 개시를 시작하면서 요게 이렇게 위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 캔들이고 이평선은 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응?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면 돌파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돌파를 하려고 그럴 때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면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상승하는 이평선을 만나면 여기서 돌파했다가 무너졌다가 두 번째 돌파할 때는 원래는 여기서는 무너졌는데 하락하는 20선이니까 여기서는 무너질 확률이 크지만 여기서는 올라갈 확률도 큽니다. 예, 오히려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 얘기 하죠. 오늘 그 얘기를 지수에서도 했었고, 그, 지금 이거 차트 보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그, 이평선이 선으로 먼저 그려져 있고, 봉이 따라가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봉이 가는 거를, 이평선이, 내려가네. 올라가고 있네. 어이씨, 금방 또 올라가는데 내려갔네. 다시 올라가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얘가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얘가 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선이 이 봉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캔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평선을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캔들이 우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요. 얘가 계속 내려가다가 뭐야 방금 왜 갑자기 올라갔어? 근데 이게 나중에 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얘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표현을 그렇게 이평선을 갖고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평선이 먼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봉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왕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토대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원리는 캔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22평선이면 20일의 평균. 이 종목이 20일 동안 어떻게 주식이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그 평균을 이평선을 나타내는 거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네. 금방 내려왔네. 다시 올라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뭐 전기차 파워넷이 물량만 받고 내려갔죠.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여기서 나오네요. 이게 전기차로 갔네. 뭐 플라스틱이 뭐 화학조 아니야?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이네요. 내외장재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맞죠? 그래서 1차 여기, 2차 여기인데 1차만 가고 2차는 안 갔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갈 수도 있다고 예언을 했는데 안 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심지어 개미까지 털고 올라갔네요.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EID 뭐 어저께 보니까 저 2차 전지 얘기하는 사람 겁나게 많던데 내가 2차 전지로 갔을까? 비트코인으로 간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반도체 별볼일 없고요. 반도체 LTC 아까 이제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음, 11% 돌파선에 2배 아까 얘기했죠 매물대. 근데 저는 솔직히 목표가가 여기 14% 여기 있잖아요. 15% 이상 매물대 물량 받은 곳이 15% 이상은 거기 1차로 보는데 14%라 애매하긴 한데 저는 아마 목표가 여기로 봤을 겁니다. 14%.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거예요.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아마 안 봤을 겁니다. 여기까지. 14, 15. 아마 14, 15까지 뿐이 안 봤을 거예요. 14, 15. 14, 15. 아마 여기서 슛 했을 때 14, 15, 요 슛, 여기서 그냥 버렸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또 나머지 다 버리고요. 여기 20선 깰 때. 여기까지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돌파선 2배를 가는 것처럼 갔습니다. 가기는. 근데 종가에 가까우니까 저는 이쪽에 상승이 이 뒷부분에 그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을 늘 안 하거든요. 이거 항상 이렇게 무너지는 걸 많이 봐서. 그래서 여기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아요. 예. 아침 뭐 9시 땡 하고 그때 뭐 슈팅 나왔으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이 장 후반에는 별로 이렇게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 얘도 어쨌거나 음봉벽 뒤에 양봉 머리 그럼 여기 12% 13% 여기 1차 2차 이렇게 봤을 텐데 어우 슈팅 많이 했네요. 꼭 이게 양봉 저 음봉 두 개가 나와서 꼭 많이 여기서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올라가면 이게 약간 에코플라스틱 비슷하게 올라간 건데 매물대를 근데 이게 너무 높죠. 높아서 저는 이거를 돌파선의 2배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였을 것 같아요. 그냥 음봉벽 뒤에 양봉머리 여기 1차 여기 2차 이 정도만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이게 한 칸만 간 거냐? 이렇게 보면 너 이거 어디까지 갈 거 같냐 그러면 목표가 여기 1차 좀 많이 보면 이 갭이 좀 있네요. 1차와 2차가 갭이 좀 있는데 이렇게 봐야죠. 그랬는데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갔죠.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간 거예요. 고점까지 여기 고점 머리 여기까지 여기 양광 머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높으니까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메타버스 중에서는 KH전자 바닥에서 그냥 쭉 올라가고 말았네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또 올라갔네. 무너졌구나. 연속으로 올라간 줄 알았다. 깜짝 놀랐더니 이렇게 가운데 중자 이거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게 아니라 저거더만 상신 EDP인가 그거더만 가운데 중자에서 이거 올라가겠어요 이거 했던 게 얘가 아니었어요. 뭐야? 이거였어요 이거. 이게 이제 여기서 저 위로 이렇게 가겠냐? 이거 얘기했던 거던데. 제가 방송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갈까요? 아무리 가운데 중자로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 크기만큼 여기서 가겠냐고 이거는 좀 이렇게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했던 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니라 상신 EDP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틀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이 빈 공간을 메꾼 겁니다. 양봉과 양봉 사이에 이빨이 있으니까 음봉으로 메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양봉과 양봉이면 아이고, 음봉으로 메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거는 음봉과 음봉 사이에 이렇게 됐네. 그러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아니죠. 이렇게 음봉이 있고 다음날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있던가 뭐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내 그 종목이 이 밑에서 놀고 있으면 다음에 목표가가 여기와 여기를 양봉으로 채우니까 이렇게 아이고 아이씨
이렇게 채울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돌파하든가 이렇게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매수 해갖고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이격 매매죠. 이격. 이빨 빠진 거. 이격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 같으면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채울 때도 여기서 여기를 채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여기를 채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이빨이 빠진 게 보이면 여기는 양봉으로 채우겠구나. 거꾸로 갭을 뜨면 아 이거는 여기서 여기는 한 방에 메꿀 줄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음봉으로 메꾸겠구나. 모든 길을 음봉으로 이만큼 메꾸고 이만큼 메꾸고 이만큼 메꾸고 이만큼 메꾸고 그래서 꼭 기분에 이렇게 다 아이고 음봉으로 다 메꾼 셈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주식의 호가창에 간극이 없이 얘네는 호가창에 이제 간극이 있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채우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이걸로 이렇게 채우고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채웁니다. 그러니까 얘는 써먹을 일이 없어요. 무너질 때 예측할 때 이만큼 무너지겠네. 야, 얘 갭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무너지겠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갭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이평선에서 너무 멀어지니까 음봉으로 채울까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이것도 그나마 양반이야. 거의 막 짧게 막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면 이거를 하고는 싶어도 모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겠는데 이게 이평선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120선이고 이게 20선이면 어지간하면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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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를 다 음봉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 뒤에를 와서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이게 나올 게 어느 정도 뭐 좀 속된 말로 뻔하니까 여기서 매매를 하다가 박살나 버리면 이게 또 심지어 연속으로 내려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연속으로 내려올 때도 있어요. 갭에서 무너지면 그냥 이런 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소액으로 하든가 뭐 200이나 500 이렇게 소액으로 하면 나중에 올라갈 때 여기서 한 4, 5천 물 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시드를 그렇게 관리를 안 하잖아. 거의 다 뭐 몰빵으로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거 이렇게 멀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여기도 채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나중에. 굉장히 높은 거 하지 말라고 자꾸 안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높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주, 철도주, 별거 없고 철도주, KCS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갭에서 아니 뭐야. 갭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지 가고 싶은 만큼 다 해요. 하고 싶은 거 별지랄 다 하다가 끝내는 여기 이렇게 음봉으로 채운다니까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채울지 나눠서 채울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거나 채운다고. 그러니까 높은 종목이 이평선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지고 이렇게 올라간 건 괜찮아요. 다지고 올라간 것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 다진다는 뜻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빈 공간이 없이 이렇게 쫙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이구 야 컴퓨터 꺼지나 보다. 철도주까지 보냈는데 비트코인 일자리 핀테크 그래핀이토류 교육주 이런 거는 뭐 강의 별로 없더라고요. 랩처럼 내겠네. 네. 차트를 다 시켜서 아까 보니까 항공주도 간 거 없고 오늘 아까 그거 본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높다고 단순히 높은 그냥 애기들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져 애기 다치면 안 돼 내려와 이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공간이 생겨서 간극을 만들고 이격으로 올라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갭 떠서 올라간 종목을 할 때는 일반적인 속도로 내려오는 것보다 3, 4배 빠른 속도로 3, 4배 긴 개념으로 내려오는 낙하 길이가 뭐 한 1m 이런 데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10m, 20m에서 뛰어내리는 거 거의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정도로 뛰어내리니까 너무 데미지가 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높아서 데미지가 큰 게 아니라 내려오는 속도도 빨라지고, 또 문제는 보통은 사람들이 10cm, 20cm에서 뛰어내릴 때는 그냥 계단 하나 내려가는 정도니까 별거 아닌데, 벌써 한 4, 5m만 돼도 장비를 많이 갖춰야 돼요. 원래는. 대부분 또, 아이고, 짱구야, 조용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공 낙하 할 때 헬멧도 쓰고 뭐도 하고, 또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는 낙하산도 차고, 또 우주로 올라가서 뭐 할 때는 우주복도 입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증권계에서는 그냥 맨몸이야. 여름에 반팔 하나 입고 반바지 하나 입고, 겨울에는 패딩 하나 입고 위에 속에 입고, 뭐 긴팔이나 하나 입고 패딩 하나 입고, 바지도 이제 반바지는 아니겠죠. 긴 바지겠지. 그러니까 그 패딩 입었다고 10m, 20m에서 10m, 20m에서 뛰어내릴 때 그 사람이 견디겠냐고. 다치지. 근데 10m, 20m에서 뛰어내리는 그 다칠까봐 뭔가 장비를 몸을 갖춘 다음에 뛰어내리면 괜찮은데, 이 증권 세계에서는 몸에 장비가 몇 개 없어요. 잘해야 뭐 스타무스, 그리고 하락할 때 자기 평단에 내려오면은 버릴 수 있는 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뭐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거. 좀 있으면 마이너스 당연히 에이 난 팔아버리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선을 그어놨다가 팔든가. 그 뭐 저기 당면 매매라고 그러나, 지지선 저항선 그어놓고 올라가면 돌파, 내려가면 그 뭐 매도 뭐 하듯이 그 뭐 당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려놓고 올라가면 매도, 또 잘 올라가다가 목표가까지 안 가고 내려오면 내가 이쯤에서 매수를 했어. 그러면 아이씨 그 내려오네 이거. 에이 매도.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매도. 그 당면 매매라고 하잖아. 이걸 당면처럼 생겼다 그러더. 그 보컬 김용순 씨가 그 당면 매매라고 그러는데, 그러듯이 이 선을 그어서 내 평단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준비 자세가 있고, 뛰어내릴 때의 그 어떤 장비라고 따지면, 우리는 증권 세계에서는 무릎 보호대나 헬멧이나 이런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스탑로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돌파할 때 여기를 넘어가면 꼬꾸라질 거라는 걸 알고 안전빵으로 여기까지는 안 보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다. 우리가 아는 목표가 1차, 2차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이, 무기는 있는데 몸에 안전장치가 없어.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야 뭐 선배들이 하는 말로 야 나만 믿고 따라와. 야 절대 손실 날 리가 없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 잘하라고 그래. 지나 잘하라고 그래. 걔네 증권 잘 모르는 사람 꼬드겨가지고 어? 다른 사람 인생까지 파탄나게 하지 말고 자기나 잘하라고 그래. 무기가 몇 개 없죠. 우리는 목표가를 볼 때 뭐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 여기다 돌파선에 두 배를 간다. 신고가에서는 앞에 뭐가 없을 때는 15에서 18% 정도에서 매도하면 80점은 된다. 그리고 매물대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물량을 받을 때는 여기보다 낮지만 두 번째 올라갈 때 여기 도달될 확률이 크다. 만약 여기를 안 가고 한 번 더 꺾으면 이거 빼고 첫 번째나 두 번째는 거의 간다. 근데 만약 이때도 안 간다. 세 번째는 거의 필패입니다. 한 80% 정도는 여기서 돌파를 합니다. 뭐 장이 이렇게 무너져서 못 가는 20에서 25%도 있지만 보통 75%에서 80%는 이 세 번째에서만큼은 돌파를 합니다. 어디까지? 매물대를 이상 가는 신고가, 아니면 이 매물대 전에 저 뒤에 뭐가 있는 이 매물대까지, 여기까지는 갑니다. 이런 거 다 무기인 거야.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는 무기인 거예요. 안전장치는 없어. 안전장치라 봤자 딱 하나 있어. 스탑로스. 그 설정해 놓으면 이제 뭐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이제 뭐야,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탑로스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선을 돌파해도 여기서 매도되었습니다. 이게 있고요. 내가 원하는 하락하는 나의 마지노선까지 내려오면은 띠링 매도되었습니다. 예, 여기 내 평단은 여기쯤 되겠지. 여기쯤 되겠죠. 내 평단보다 위에 거는 사람도 있고 내 평단보다 밑에 거는 사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보통 주포들이 어디를 도달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애초부터 한번 깨고 가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여기를 가겠지. 이거를 보고 이거를 가겠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은 여기를 가겠지 예측을 못하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 단타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금요일이나 금요일장 같이 오전에 좀 가고 오후에는 뭐 별일 없고 장도 좀 개파락으로 무너진 감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조심하셔서 이제 좀 뭔가 시작이 되는 느낌이죠. 개파락으로 떨어진 게 하루 이거 하루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뭐야 막 올라가다가 하루 딱 이렇게 무너진 거 이거 하루 무너진 것 때문에 계속 무너질 것이야 이렇게 예단을 할 수도 없지만 다음날 바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무너졌는데 다음날 바로 이렇게 회복해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하루 가지고 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긴장은 요 하루 때문에 마음속에 조금 긴장하심을 뭐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아 지속적으로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좀 이게 공간이 있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무너질 수가 있구나. 빠져나올 길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스윙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서 어, 뭔가 대비를 좀 하셔야겠죠. 내가 그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스윙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만의 뭐 스킬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으면은 조금 이제 종목 정리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세요. 어차피 지수라는 거는 어차피 올라가다가 내려왔다선 치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선 치더라도 이렇게 무너지던 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어차피 조정이 있고 조정이 있으면 하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이제 뭐 들고 가는 거고 나는 여기는 모른다. 당장 내일도 모른다. 오늘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뭐 정리를 수량을 줄이시든가 아예 정리를 하시든가 정리를 할 때도 마이너스가 깊은 거는 어느 정도 두시고 마이너스가 얼마 안 되는 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요령입니다. 뭐 스윙 쪽에는 제가 웬만하면 관여를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50%짜리는 정리하고 마이너스 10%짜리는 두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짜리는 정리를 하시고요. 마이너스 50%짜리는 뒀다가 나중에 10%짜리 그 정리한 그 돈을 갖다 물을 타서 50%짜리를 나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